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 이민 문의드립니다. 부의 가경님이 문의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 네.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또 일요일마다 이거를 꾸준하게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컨디션이 막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부의 가경님이 올려주신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남편분은 42세, 부인분도 42세, 남편분은 학사학위, 부인분은 전문학사, 남편분은 토목공학 전공하셨고 부인은 건축공학 전공하셨어요. 두 분 다 뭐 건축, 뭐 이런 토목 이런 쪽 경력이세요. 건설회사 17년 경력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부인분도 건축 구조물 설계 회사에서 15년이나 경력을 쌓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아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만두시고 전업주부, 가정주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영어는 별로 이렇게 잘 못하시는 편이시고 이제 전공이 사실 요런 전공 건축공학, 토목공학 하신 분들이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무슨 뭐 어디 뭐 중동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산이라던가 가용 자금이 한 2억 정도 준비되어 있으시고 거주 부동산을 유동화하면은 3억에 월세 200 혹은 전세 7억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세요. 뭐 해외 이민 준비 시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 월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월세 200으로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전세 7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느 나라든 영주권을 선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앞뒤를 재가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 난리다. 그리고 자녀가 둘, 첫째는 8살, 둘째는 4살 남자이고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이제 둘째도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희망 국가는 영어권 국가, 몰타, 아일랜드 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뭐 영미권 현재 시점에서 영미권 이민의 가장 큰 단점이랄까, 뭐 장애물이랄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비용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네, 맞아요.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부인이 이제 와이프는 영어권 사용 국가에 한해서 이민을 희망합니다. 저희가 영어가 하 수준이라 타 언어까지 공부하기가 벅찬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약간 이제 물론 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봐야겠지만 어차피 영어도 바닥이다. 그러면은 영어도 사실은 1년 공부해가지고 현지에서 원활한 어떤 취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라면은 차라리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거를 2년 뭐 3년 빡세게 공부를 하고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영어도 지금 이렇게 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튼 뭐 뒤로 넘어가 보죠. 강남 진입을 목표로 하였지만 세미님의 블로그와 현재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강남 진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면 아이들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해외로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맞는 판단이에요. 사실은 제가 강남 출신이잖아요. 진짜 저처럼 막 유치원 초중고를 다 강남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그걸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까지 강남에서 다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뭐 직장 생활 한국에서 잠깐 할 때도 강남에서만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강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친구들의 자녀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추적을 해보잖아요. 토종 한국 커리어를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학비, 사교육비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활용을 하면은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 집도 해외에 나와가지고 굳이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를 다니면서 아이들 뭐 국제학교 뭐 무료로 보내고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저렴하게 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영어가 하 수준이라서 타언어 공부하기가 벅찬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뭐 딱히 뭐 독일어, 프랑스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 이거 건설회사로 어디 취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불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호주, 캐나다 당연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난이도라던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 난이도와 저 난이도를 비교하면은 이쪽이 더 쉽다, 저쪽이 더 어렵다 이런 거를 저는 아는데, 다른 그 경험이 많지 않고 이제 한국에만 계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난이도의 차이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미국 영어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 문화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여름방학에 각각 한 달간 국제학교 캠프 및 스쿨링을 진행하였는데 적응을 잘 하였고, 그렇죠. 이 나이면은 사실은 뭐 당연히 적응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만족해 했습니다. 미국의 처남 가족 및 처가 친척들이 거주하셔서 미국으로 가고 싶지만 생활비, 렌트비가 감당이 될지 의문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요 정도 자금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과연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영주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과연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 많이 좀 이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도 있고, 또 예전에도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 블로그에서 한번 그 미국 이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정보들이 나와요. 예, 미국 이민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가? 뭐 물론 막 로터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지만은 여기 보면은 막 3% 이렇게 나와요. 3% TV 3%가 아니라 미국 이민을 신청해가지고 승인되는 사람의 숫자가 3%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전체 평균이 3%예요. 2024년 기준으로 3% 예상해요.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 같은 걸 도전한다 8%예요. 승인율이. 그다음에 친척이 있으시니까 친척 이민한다 역시 3%예요. 로터리는 뭐 0.2%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은 로터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미국 및 기타 영어권 도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보면은 도대체 미국 생활이 편해지려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통계를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하려면은 1년 소득이 23만 3천 불 정도는 돼야지 안락한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미국 가정의 중간값, 뭐 평균값, 뭐 이런 거는 이게 평균값이에요. 중간값은 더 낮아요. 7만 5천 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기 다 그 통계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나라들, 아일랜드도 쉽지가 않아요. 아일랜드가 나쁘지는 않아요. 아일랜드 이민이 나쁘진 않은데, 아일랜드가 지금 특히나 이런 빅테크라던가 IT라던가 다국적 기업들의 상당수가 브렉시트 이후에 아일랜드로도 많이 옮겨가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IT, 금융, 뭐 회계 이런 쪽 전문가라면은 아일랜드에서 뭐 유학, 취업, 이민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 판이 깔아져 있기는 해요. 근데 아쉽게도 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경력이란 말이죠. 건설 쪽 경력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요 정도의 자금력이면은 몰타 이민 가능해요. 몰타 이민 가능해요. 다만 몰타가 사실은 언뜻 보면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나쁘지 않은 나라인데, 요걸 한번 봐야 돼요. 몰타의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몰타가 이런 작은 섬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실제 보면은 몰타는 아프리카인가 유럽인가. 자, 몰타에서 튀니지야.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막 그 뭐 난민들이 막 엄청 넘어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섬이 있었거든요. 여기 어디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섬이. 그게 몰타 근처 어디라고요.
보이지도 않네.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그 난민들이 막 단체로 넘어와가지고 뭐 깽판을 치고 있다. 뭐 그런 섬이 여기 지중해 어디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아무튼 몰타가 아프리카에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유럽이 이제 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살기 안 좋다는 곳, 살기 안 좋다기보담도 사실은 산업도 발달하지 못했고 좀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 여기 시칠리란 말이에요. 시칠리아. 왜 이탈리아 마피아가 시칠리아에서 태어났겠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몰타가 그 위치라는 거에서 실제 몰타의 개인 소득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그 몰타의 에버리지 셀러리를 쳐보면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요 정도 돼요. 한 18,000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야, 몰타가. 요게 에버리지고 이거를 만약에 에버리지가 아니라 미디언 값, 중간 값으로 따지면은 더 내려가요. 만약에 영어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몰타를 선택해가지고 두 분이 커리어를 여기서 이 영주권을 몰타에서 뭐 받고 정착을 한다. 월급 200만 원 받기가 아무리 건설회사 뭐 엔지니어로 테크니션으로 뭐 드랍터 이런 걸로 아마 부인분은 이런 드랍터 뭐 하는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에 설사 성공한다 한들. 그러니까 그런 몰타 하여튼 요 지금 경제 이런 그 자산 조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몰타 이민은 충분히 가능하나 몰타 이민에 성공을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뭐 소득 생활을 한들 두 분이 합쳐가지고 월급 500만 원 벌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 요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위치도 뭐 사실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유럽, 뭐 프랑스, 저머니, 뭐 유나이티드 킹덤 이런 쪽,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유럽에 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기가 알프스거든요. 알프스 이북과 알프스 이남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심하게는 이런 말까지 있어요. 자, 로마. 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로마 요 선까지 요 밑으로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 나폴리 이런 데 가면은 뭐 소렌토 뭐 나폴리 이런 데 가면은 분위기 삭막해요. 물론 아름다운 도시고 뭐 하기는 한데 팔레르모 뭐 나쁜 도시 괜찮은 도시기는 한데 웬만한 동남아시아 도시보다도 발전하지 못했어요. 몰타 관광지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역시 어떤 막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섬에서 뭐가 그렇게 발달할 수 있겠어요. 뭐 조세회피 지역으로서 약간의 IT, 약간의 금융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산업이 발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토목공사를 할 곳이 없어요. 두 분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영어권 유럽 국가 애매해요. 또 그럼 미국, 캐나다, 호주. 자, 아까 미국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극강의 난이도, 리스크, 그다음에 이 정도의 자금, 자산, 이렇게 막 여유 있게 펑펑 쓸 수 있는 초기 자금, 자산이 없으면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대개 보면은 미국이나 그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고생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끔 교포 2세들이 만든 영화 중에 보면 미나리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파스트 라이프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거 캐나다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김밥 먹어가지고 맨날 구박당했다는 뭐 그런 캐나다 무슨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새 최근에 그 막 뭐 에미상인가 막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상을 휩쓸고 있는 그 스티브 연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막 성난 사람들 넷플릭스에 그것도 보면 약간 이민 2세들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힘들게 막 엄마 아빠가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그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유독 영미권 이민자 2세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고생했었던 이야기, 뭐 옛날에 뭐 LA에서 폭동 있었던 이야기,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미가 일반적으로 그 추구하는 이민은 그런 밑바닥 생활부터 막 개고생하면서 이민 생활하자 이거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 피하자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도 호주 처음 가가지고 저는 호주를 1998년에 갔나? 개고생하면서 막 근데 사실 그게 개고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9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갔기 때문에 군 생활하다 간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게 없었고 저는 뭐 어학연수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다가 취업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런저런 뭐 문화적인 시행착오 뭐 언어가 안 되니까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이 갖추고 있는 조건 상황에 가장 유리한 그 동시대의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를 찾아서 도전을 해라. 무조건 가서 개고생하는 테크트리를 탈 이유가 없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일반적인 솔루션의 특징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 몰타 가능하기는 한데 과연 몰타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두 분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힘들다. 캐나다, 호주, 미국보다 비용이 조금 덜 들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만 42세에 도전할 때는 현재 캐나다, 호주 영주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제 블로그에서 캐나다 이민 한번 다 쳐보세요. 이미 다 제가 그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뭐 지어낸 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가 뭐 그런 얘기죠. 뭐 30 이후에는 캐나다 이민 불가하다 막 그런 내용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리고 호주 이민 지금 반타작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또 법이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게 바꾼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쿼터 반토막 예정. 사실은 이 부인분이 해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영어가 바닥인데 뭐 영어권 국가로 가면은 내가 아주 편하게 이민 생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요거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물론 8살 자녀한테도 어떤 독자적인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8살짜리 아이가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몰타, 아일랜드의 각각의 나라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미국에 얼마나 미국의 어디 동부, 서부, 중부 이런 데를 얼마나 경험을 해봤길래 미국만을 고집하는가. 물론 미국에 친척이 있으니까는 초반에 조금 더 정착이 쉽게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친척이나 친한 친구 보고 어떤 나라의 특정 지역으로 갔다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고 뭐 의절하는 경우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을 가더라도 그 친척이 있는 지역에서 너무 가깝게 바로 뭐 옆집 가까이 살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서로 의상하는 일도 생기고 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게는 정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하게 한번 제 블로그를 조금 더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엄마 아빠의 커리어의 연속성도 살릴 수 있으면서 아이들의 그 영어 실력,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살리는 거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제 블로그에 항상 올리는 게 보면 독일이나 룩셈부르크에도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어 잘 배우거든요. 저희 막내가 지금 8살이거든요. 이제 이쪽 그 분의 첫째하고 저희 막내하고 동갑인데 저희 막내는 심지어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뭐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독일로 왔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닌 적도 없고. 하지만 룩셈부르크 와서 로컬 학교 1년 다니고 그러니까는 로컬 학교 1년 다녔다는 얘기는 영어를 그때도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도 영어를 안 배웠고 2학년 때부터 무료 국제학교 다니면서 지금 3학년 1학기 다니는 거거든요. 1년 반 했는데 저희 아이의 작문 실력이라던가 영어 구사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한국에 있는 뭐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는 애들하고 1대1 비교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해보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물론 팔불출이라고 우리 애가 최고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나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영어 유치원 한국에서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녔던 아이들보다 저희 아이들이 영어 더 잘해요. 영어권에서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첫째나 둘째나 호주에서 시골 학교 조금 다녔지 조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부터는 다 독일에서 다니고 독일에서 이중언어 사립학교 다니고 지금은 룩셈부르크에서 국제학교 다니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생활하는 데 지장 없고 저희 또 친척이 있잖아요. 저희 막내 동생은 호주에서 애를 5을 키워요. 사립학교 보내면서 시드니에서. 그리고 저희 사촌 뭐 누나네 형네 다 미국 동부에서 학군지에서 그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의 알파인 근처에서 아이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뭐 대학도 다 명문대 보내고 뭐 저희 뭐 사촌 형 뭐 동생 다 뭐 아이빌리그 뭐 최소 뭐 NYU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영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첫째와 둘째의 영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 그거는 올바른 계획이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만 고집하는 거는 지금 조건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저는 미국 1순위, 미국에서 텍사스나 아리조나나 뭐 콜로라도 뭐 유타 이런 데서 새 출발, 여기 친척분들하고 같이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받겠지만 이분들이 어디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좀 생활비가 저렴한 곳에서 한번 뭐 남편분이 현지 대학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을 도전한다.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요 자금을 잘 활용을 하면은 몰타 통해서 EU 영주권, 뭐 몰타 시민권 취득하는 거 가능해요. 단 두 분의 커리어를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기회는 몰타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권, 어차피 영어를 지금 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독일어 공부, 뭐 룩셈부르크에서 뭐 불어 공부 이런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자금에서는 룩셈부르크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자금 상황에서는 독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독일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 국제학교,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잘 보낼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독일, 미국, 몰타 요 한 3가지 정도를 찝어서 캐나다, 호주는 지금 40세가 넘어서 제 생각에 아무리 이거 짱구를 돌려도 승산이 낮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힘들고 호주도 지금 쿼터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 나아요. 그리고 몰타가 가능성 있고 아일랜드도 두 분의 커리어로는 그 다음에 5년 버텨서 비싼 그 물가를 버텨내면서 영주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나마 몰타가 물가가 저렴하니까 5년 버텨서 영주권 받는 거, 뭐 시민권 받는 거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몰타, 그다음에 2년 만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요 3나라를 집중적으로 장단점, 유불리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은 최선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 가격님.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또 이제 짚어드리면은 뭐 이건 넘어가자. 뭐 강남에 너무 목매지들 마세요, 다들. 제가 예전에 블로그 어디에서도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옛날 무슨 그런 애니메이션 혹은 동화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뭐 이런 게 있어요. 애벌레들이 막 무슨 탑을 쌓고 막 끝까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거기를 막 올라가요. 이게 검색도 안 되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런 뭐 이게 있는데 제가 어디 블로그에 올린 게 있는데 하여튼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막 애벌레들이 막 어떤 탑을 쌓으면서 막 어디를 죽어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에 올라가려고 다들 그러고 있느냐. 그 애벌레들 다 모르는 거예요. 강남 진입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은 내 삶이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으냐. 제가 유치원, 초중고 다 강남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사실 강남에서 2대, 3대째 계속 살고 있는 제 친구들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 친구들 중에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다 강남에서 외곽으로 쫓겨났어요. 뭐 지방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쫓겨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강남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났지만 강남에 수성을 못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그 부의 가경님은 제가 좀 횡설수설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